천상의 목소리, 인간의 비극. 18세기 카스트라토 이야기. 1740년 런던 코벤트 가든 극장. 무대 위에 한 남자가 섭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영혼 같습니다. 입을 열자 천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관객석에서는 귀부인들이 기절하고 남성들은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한 여성은 외칩니다. 칼 만세, 축복받은 칼이여. 그의 이름은 파리넬리. 18세기 유럽이 가장 열광했던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목소리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파리넬리는 카스트라토, 즉 소년 시절 거세당한 남성 가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목소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천상의 노래와 인간의 고통이 교차하는 18세기 카스트라토의 진실을 말입니다. 악마의 거래, 숨겨진 수술실. 18세기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 산골 마을 노르치아. 이 외딴 마을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질문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노르친이라 불리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하나, 소년들을 거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간단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소년에게 아편을 먹여 혼수 상태로 만듭니다. 얼음물이나 우유 욕조에 담급니다. 그리고 칼이 들어갑니다. 생존율은 80%. 5명 중 1명은 수술대에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의 시대. 이 수술은 불법이었습니다.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변명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멧돼지에게 공격당했어요. 심지어 거위에게 물렸어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국도 사회도 교회도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음악이었습니다. 통계의 잔인함. 매년 약 4,000명의 이탈리아 소년들이 거세되었다고 추정됩니다. 200년 동안 약 80만 명이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중 성공한 카스트라토는 몇 명이었을까요? 기껏해야 100명 정도. 성공률 1%도 안 되는 잔인한 도박이었습니다. 나머지 수십만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 성가대에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리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로마에는 카스트라토 전용 매춘 업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예쁜 소녀만큼이나 아름다웠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었나? 가난한 가정의 절망. 대부분의 카스트라토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 가난한 장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계산을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로 가족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폴리의 한 작은 집. 아버지가 8살 난 아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천사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지킬 수 있다면 아버지는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굶주린 5명의 다른 자식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며칠 후 그들은 노르치아로 향합니다. 부유한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카파렐리라는 카스트라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직접 그를 노르치아로 데려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음악적 재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변성기가 오면 그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었죠. 할머니는 손자의 음악 교육을 위해 자신의 포도밭 2곳의 수익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야망이었을까요? 일부 기록에는 몇몇 소년들이 스스로 수술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9살입니다. 마을에 성공한 카스트라토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보석을 두르고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를 흔들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미래가 될 수 있어. 당신은 원할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영웅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9살 소년이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평생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결혼할 수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은 부와 명성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8살, 9살, 10살 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결정이었습니다. 가난의 강요였습니다. 사회 구조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산 것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슈퍼스타의 탄생. 파리넬리 신화가 된 목소리. 1705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카를로 브로스키 후에 세상이 파리넬리라 부르게 될 소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사목타브를 넘나드는 음역, 한숨에 믿을 수 없이 긴 프레이즈를 부를 수 있는 폐활량, 그리고 악기 연주자도 따라올 수 없는 기교. 15세에 나폴리에서 데뷔한 그는 순식간에 이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1726년 밀라노에서 그를 들은 한 음악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투명하고 풍부하며 밝고 완벽하게 조율된 소프라노 목소리. 그의 음정은 완벽했고 트릴은 아름다웠으며 호흡 조절은 경이로웠다. 런던에서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귀부인들이 그에게 값비싼 보석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만으로 극장이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32세, 인생의 정점에서 파리넬리는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스페인 왕 펠리페 5세가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왕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넬리의 노래만이 왕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리넬리는 10년 동안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왕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같은 네 곡만을 매일 밤. 보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연봉 5만 프랑, 현재 가치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왕이 최측근이 되어 스페인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넬리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7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스트라토 중 가장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카파렐리, 악명 높은 천재. 만약 파리넬리가 덕망 있는 스타였다면 카파렐리는 정반대였습니다. 본명 가에타노 마조라노. 그는 파리넬리 다음 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았지만 성격은 끔찍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동료 가수들에게 음란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경쟁자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한 번은 공연 중 동료를 모욕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스승 포르포라는 6년 동안 단 한 장의 연습 악보만 주며 카파렐리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아.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너는 유럽 최고의 가수다. 카파렐리의 사생활도 화려했습니다. 거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귀족 여성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로마에서는 질투에 불타는 남편에게 거의 살해당할 뻔했고, 프랑스에서는 시인과 결투 중 상대를 심각하게 다치게 해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그는 변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는 공작 자기를 받았고 자선 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영국의 음악 역사가 찰스 버니가 말년에 카파렐리를 만났을 때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한 노인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네시노, 핸델의 뮤즈. 그의 본명은 프란체스코 베르나르디.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1세에 거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 핸델이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1720년 세네시노는 핸델의 런던 왕립음악 아카데미에 합류했습니다. 그 후 16년간 그는 핸델의 32편의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핸델은 세네시노를 위해 17개의 역할을 창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바로크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트너십 중 하나였습니다. 한 작곡가는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력하고 맑고 균일하며 달콤한 콘트랄토 목소리, 완벽한 음정과 훌륭한 트릴. 그의 노래 방식은 대가족이었다. 세네시노의 급여는 연봉 2,000에서 3,000기니, 현재 가치로 약 4억에서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친구가 되었고 예술품과 희귀 서적을 수집했으며 런던 사교계의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의 비밀.
어떻게 그런 소리가 가능했나?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고음 역대에 성인 남성의 폐활량이 결합된 것입니다. 여성 소프라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카운터 테너와도 달랐습니다. 거세로 인해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뼈의 끝부분이 정상적으로 굳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키가 컸습니다. 갈비뼈가 둥글고 크게 발달해 엄청난 호흡 용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숨에 1분 이상 노래할 수 있는 폐활량, 어떤 악기도 따라올 수 없는 기교,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음색, 혹독한 훈련.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 음악원의 1일 훈련 스케줄을 보면 놀랍습니다. 새벽 어려운 음악 연습 1시간, 오전 트릴 연습 1시간, 이론 공부 1시간, 대위법 30분, 대위법 받아쓰기 1시간, 문학 공부 1시간, 오후 하프시코드 연습, 저녁 작곡 연습. 이런 훈련이 최대 1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대 중반이 되면 그들은 완벽한 기술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목소리로 무장한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목소리. 오늘날 우리는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목소리만. 알레산드로 모레스키, 로마의 천사라 불린 그는 역사상 마지막 카스트라토였습니다. 1902년과 1904년 그는 녹음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카스트라토의 녹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성기 카스트라토의 진정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녹음 당시 그는 이미 44세였고 녹음 기술은 형편없었으며 교육 기법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희미한 녹음을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 유럽을 정복했던 그 천상의 목소리를. 빛과 그림자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삶. 성공한 카스트라토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귀족들과 어울렸으며 왕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에게 열광했고 남성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카사노바의 회고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한 카스트라토를 처음 만났을 때 여성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그가 유명한 카스트라토임을 알았죠. 거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카스트라토들은 성적으로 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시기와 방법에 따라 발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족 여성들에게 그들은 이상적인 상대였습니다. 임신 걱정이 없었고 여성적 외모와 남성적 체구의 조합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끝없는 편견. 하지만 성공한 자들도 끊임없는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로 조롱당했습니다. 동성애자로 몰렸습니다. 이상한 외모 때문에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교회법은 그들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가정을 꾸릴 수 없었고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신이었지만 무대 밖에서는 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수만 명.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100명 뒤에는 실패한 수십만 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교회에서 근근히 노래를 부르거나 거리의 가수가 되거나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난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계 속 숫자일 뿐입니다. 매년 4,000명, 200년 동안 80만 명. 그들 모두가 치른 대가는 똑같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삶, 가정을 꾸릴 권리, 완전한 인간으로 살 자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89년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여성이 교회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를 누가 부를 것인가? 가성으로 부르는 팔세티스트들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해결책은 카스트라토였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거세는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법은 명확했습니다. 신체 절단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카스트라토를 시스티나 성당에 고용했습니다.
거세를 시행하거나 관련된 자는 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묵인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페라의 황금기, 17세기 초 오페라가 탄생했습니다. 신화와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영웅들을 무대에 올릴 때 작곡가들은 높고 기교 있는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카스트라토의 천상의 음색이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18세기 오페라 세리아에서 카스트라토는 주역이었습니다. 카스트라토 없는 오페라는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관객들은 거세당한 남성이 영웅 역할을 하는 것을 남성적이고 영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음악의 어려움을 소화하는 그들의 능력이 곧 남성성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라.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인권 침해다. 음악적 유행도 바뀌었습니다. 바로크 오페라 스타일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798년 교황이 무대에서 여성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며 카스트라토 교육음악원을 폐쇄했습니다. 1824년 런던에서 마지막 카스트라토 조반니 바티스타 벨루티가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롱당하며 쫓겨났습니다. 마침내 1870년 교황 비오 10세가 음악적 목적의 소년 거세를 공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교황 레오 13세가 교회 음악에서 카스트라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바로크 오페라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카운터 테너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파리넬리의 3옥타브 음역, 카파렐리의 기교, 세네시노의 표현력. 그 모든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레스키의 희미한 녹음만이 메아리처럼 남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술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천재성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름다움의 대가는 무엇인가? 18세기 관객들은 칼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칼이 얼마나 많은 꿈을 잘라냈는지, 얼마나 많은 인간성을 앗아갔는지.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는 천상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든 영광 뒤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예술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18세기 유럽의 천상의 목소리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른 대가를, 그들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침묵 속의 메아리. 그래야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